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그치고 나면 계산서가 나올 텐데 그 계산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그 계산서가 나라 빚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IMF가 이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감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올해가 부채 48.4%로 추산됐습니다. 작년에 41.9%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국가 부채가 무려 6.5%포인트나 증가했어요. 난리도 아니죠. 아니 4차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고 돈을 그렇게 막 뿌려대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적자 국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습니까? 예. 전 세계가 돈을 뿌린 건 사실이에요. 예. 전 세계 선진국 중에 IMF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합니다. 노르웨이를 제외한 34개국의 어떤 부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 226.2%예요. 미국도 131.2%고 독일도 73.4%예요. 전부 다 채무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악화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덮치고 나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오히려 선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오히려 선방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선방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달러화예요. 일본은 앵화입니다. 예, 독일은 유로화예요. 다 기축통화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안 되면 쉽게 말하면 돈 찍어내도 돼요. 그래도 전 세계가 다 받아줍니다. 예. 유로를 가지고 미국에서 결제하든 한국에서 결제하든 동남아 가서 결제하든 중국에 가서 결제하든 돈 찍어내도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화는요, 대한민국 돈인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줍니다. 돈 계속 찍어낸다고 해서 뭐 중국에 가서 결제한다고 결제가 돼요? 일부 받아는 주겠죠. 그러나 무역대금으로 결제하자 그러면 NO 이렇게 나오죠. 동남아 가면 아주 조금은 받아줍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어디 받아주는 데 있습니까? 저는 부채 비율이 6.5% 늘어났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기축통화였다면 좀 덜은 늘어나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돼요. 문제는요, 올해 이후예요. 올해 이후. 자, 전 세계는 보면 올해 이후에 미국만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 2.5% 증감에 그치고요. 2022년에 가면 0.9%고 2023년엔 0.7%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내년부터는 마이너스예요. 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거죠. 마이너스 2.2%, 0.9%, 0.3% 줄여간다는 거예요. 영국도 줄여간다는 겁니다. 올해는 22.7%가 늘어났지만 내년에 3.5, 후년에 1.9, 2023년에 1.8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내년에 가도 안 줄어요. 3.8%가 늘어납니다. 3.8%. 게다가 2022년에 가도 3.6%로 안 줍니다. 그래서 속도로 보면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2022년 내년에 가면 세계 2위로 올라가고요. 지금은 29위지만 2023년에는요 3.5% 또 똑같아요. 이게 세계 1위예요. 비증가 폭이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다른 나라는 다 주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주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하도 뿌려대서 그래요. 하도 뿌려대서.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현금살포를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뭐 한두 가지 현금 살포한 게 아니잖아요. 세금만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보건복지 고용 비용이 199조 7천억 원입니다. 199조 7천억 원.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은 200조 원 넘습니다. 그나마 2021년 내년엔 줄였어요. 0.2% 줄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퍼준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업급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케어까지 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장난이 아닐 정도로. 문제는요. 보건복지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요. 줄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줄여요. 한번 줬던 돈을 뺏을 수가 없거든요. 왜? 표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뿌려놓은 것은 누구 말만 따나 뭐 싸질러 놔서 그거 누가 다 나중에 치우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현금 살포해서 돈 마구 퍼주기, 자기 편한테만 퍼주기 했는 것, 이게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고요? 세금이에요. 세금이 안 거쳐요. 이제 여러분 세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0년에서 2020년 국세 수입이 올해입니다. 올해 279조 9천억 원인데 2021년에는 282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국가 예산은 589조 1천억 원입니다. 본 예산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국세 수입은 아주 찔끔찔끔 늘어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는 293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79조 7천억까지 줄었어요. 그러나 본 예산은 더 늘어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빚이 많다는 거, 이것은요 결국 돈을 쓸 때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쓸 때 쓰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그랬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 계속 찍어서 내서 그냥 뿌리고 싶은데 받아줘야지요. 이렇게 계속 빚이 늘어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속 이야기했던 부채공화국이 따로 없습니다. 부채공화국이. 저는 나라 빚일수록 덜 지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 지도자라면요 주머니 돈처럼 나라 세금을 갖다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준칙이 시급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통배짱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뭐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 빚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은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물론 대통령 주변에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그 조언을 가지고 정책을 펴겠죠. 그런데 대통령한테 노할 수 있는 조언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감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조언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생각에 쉽게 말하면 독단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독단에 빠지게 되면 경제 원칙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아집, 자기 생각.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집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격은 한 사람의 생각의 잘못이 전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나라 빚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 준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가 위기 때는 특별한 단일한 단서를 다루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재정 준칙을 아주 깐깐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건전한 국가로 남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 표를 생각하는 정부라서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